없는 육아를 위해 박지연의 공감톡.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태우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우리가 좀 뭘 다뤄볼까 하다가 네.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근데 제 친구가 저는 좀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졌는데 친구 얘기를 듣다가 문득 딱 떠오른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제 주제는 그런 거예요. 제 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네. 다 뭐를 사서 오고, 근데 제 친구가 굉장히 계획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아주 빈틈이 없죠. 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사는 계획에 뭔가 추가해서 사려고 하면 안 사줘요. 그거는 다음 계획 때 네가 얘기하면 그때 사주겠다 하고 네. 딱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마 조금 스스로 뿌듯함도 있었대요. 계획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되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사건은 어떻게 터졌냐면,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봐서 아이를 태우고 차를 타고 너 여기 잠깐 타고 있어 하고 이제 트렁크에 짐을 다 실었대요. 네. 싣고 딱 탔는데 애가 사탕을 딱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탕을 분명히 돈을 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너 이거 거기서 갖고 왔지?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웠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너 이거 지금 분명히 솔직하게 얘기해. 너 이거 갖고 왔지? 하고 계속 욱박지르니까 끝까지 주운 거를 떨어진 걸 주웠다고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미 뜯었고 먹고 쭉쭉 빨고 있고 네. 울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도 자기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해서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엄마한테 진짜 혼날 줄 알아? 경찰서 갈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네.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특징이 자기중심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마 3세까지는 그게 좀 폭발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내 거, 남의 거, 내 거. 예. 네. 그리고 이제 나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양말 같은 거 엄마가 신겨주면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엔 재미로 이렇게 빼다가 나중에는 내가 할 거야.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3인칭을 하죠. 뭐 재현이가 할 거야. 뭐 이런 태은이가 할 거야 네. 하면서 자기 이름 혜윤이가 할 거야. 네. 엄마가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중심성이 있다 보니까 저 물건은 판매하는 거고 저것을 갖고 왔을 때 어떤 피해가 있고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왜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판단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제 아이 키울 때 보면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는데 태연쌤은 좀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거나 혜윤이 아직 어리니까 뭐 그런 일은 아이고, 없겠...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애들이 들으면 상당히 이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사촌네 갔는데 네. 더 어릴 때 말도 잘 못할 때인데 얘가 장난감이 너무 많으니까 막 잘 놀았어요. 네. 근데 얘가 자꾸 물건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어디 자꾸 갖고 가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한 쇼핑백에 하나씩 그걸 다 넣었어요. 갈 때 그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머나, 집에 어머나. 갖고 간다고. 아이고. 그냥 좀도둑이 아니라 정말 강큰 대도둑이네, 대도둑. 그리고 그 사촌이 2살 차인데 엄마 혜윤이 봐 내 장난감 도둑질했어 막 이렇게 하니까 혜윤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 난 쇼핑백을 그냥 갖고 싶어서 계속 갖고 가려고 한 거죠. 네. 아 그때 야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네. 이렇게 그냥 가방에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그 단어의 그렇죠. 의미를 모르죠. 네네, 난 이게 모르죠. 마음에 들었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생각 이거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놀아야겠다. 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이 사실 혜윤이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나이로 네. 따지면 지금 3살이죠. 3살이요. 예. 3살이면 그런 판단을 하기 조금 무리가 있는데 엄마들은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큰일 날라고 벌써부터 무슨 짓이야? 너 이거 도둑질이야? 손가락 큰일 나.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내버리면 아이가 위축돼 버려서 네. 뭔가 이 죄책감은 본능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벌써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라고 한다든지 내가 한 거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으면 내가 한 거 아니라든지 그럼 엄마는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들은 좀 갈등에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않았는데, 혜윤아 이거 오빠 거잖아.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물건 하나하나 다 풀어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줬던 울고 예. 난리 났죠. 이미. 잘하셨네요. 그렇지만 뭐 막 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자기가 갖고 가겠다고 울고 이제 얘는 얘대로 울고 뺏기니까 울고 얘는 그렇죠. 이제 못 가져가서 울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네.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화를 내거나 아이가 당황하지 않도록 네.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자신의 감정인 거죠. 네. 내가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걱정으로 지나치게 불안하다 보면 아이한테 그게 너무 놀라거나 당황스러운 방향으로 나오게 되니까 네. 뭐 그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가 자꾸 숨기게 될 수 있고 네. 그런데 해결하기는 일단 쉽죠. 네. 그 상황에서 혜연이한테 혜연아 이건 네 거가 아니야. 혜연이가 물론 울 거고 나는 갖고 싶다라고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건 주인이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야. 네. 네가 가서 주고 와. 아니면 엄마가 가서 줄 거야. 이렇게 서로를 보호하는 힘을 쓰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건 처벌이 아니라 옳은 방식으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의 물건을 잘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제 친구처럼 이미 물었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막 벌써 다 쏟아냈어요. 이게 얼마나 네. 나쁜 짓인지 도둑질이고 뭐고 막 쫙 쏟아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엄마로서 온갖 생각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얘가 또 이러진 않을까. 어떻게 혼내야 얘가 다시는 이렇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마음속으로 갈등을 할 것 같아요. 네. 이럴 때는 우선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제 친구 얘기를 듣고 오늘 딱 떠오른 사건이었는데 네. 이 키즈 카페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회 속에서 엄마들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네. 제 아이 때가 한창 그 키즈 카페 붐이었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도 이제 키즈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집에 없는 대형 뭐 미끄럼틀,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빠방 그리고 어떤 곳은 동물도 있고 네. 곤충 또 새 뭐 이런 게 있는 데도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되게 단골로 다니는 그 키즈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키즈 카페 바로 옆에 애가 다니던 유치원도 있었어요. 그 뭐죠 어린이집.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놀고 어린이집에서 끝난 후에 놀이학교에서 끝난 후에 이제 옆에 있는 키즈 카페로 또 이동해서 2차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였어요. 네. 그래서 가서 놀았죠. 유치원에서 나와서 이제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놀고 있는데 다 놀고 저희가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한 15분, 10분에서 한 15분 걸어가면 돼요. 차를 타고 가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실컷 놀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오늘 재밌었지?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아들이 오른쪽 손에 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야, 그거 뭐야? 뭐 엄마 한번 보여줘봐. 그래서 딱 봤더니 그 레고 사람. 네, 레고 사람이래 봐야 그 5살, 6살 아이 손에 쏙 들어가는 정도잖아요. 그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기를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얘가 키즈 카페에서 들고 나왔구나. 그리고 훔쳤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근데 벌써부터 제 표정은 온갖 의심의 눈초리로.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아이가 주웠대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주웠어? 그거 네 거야? 아니, 네 거 아닌데 왜 들고 나왔어? 하면서 이제 막 길에서 아이를 야단쳤어요. 너 이거 키즈 카페에서 들고 온 거야? 유치원에서 들고 온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이미 저는 이제 애를 안 믿은 거죠. 그랬더니 네. 제 아이가 키즈 카페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한참 걸어왔어요. 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거 하나 사실 없어졌다고 해서 키즈 카페도 난리 날 일도 아니고 네, 네. 그런 애들이 한두 명도 아닐 것 같아서 더 죽겠는데 이걸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설명하고 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네, 네. 근데 다행히 그때 저는 이 대화 교육을 좀 받고 있었을 텐데 이거 내가 가서 귀찮더라도 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제 후 처리는 좀 잘했어요. 근데 제가 전 처리는 잘못했죠. 그러니까 제 아이한테 길거리에 서서 아이가 좀 수치스러울 수 있는 방식으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지나간 사람들 다 저를 봤겠죠. 네. 그리고 마치 아이가 정말 무슨 정말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막 몰아붙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처리를 할 때 애를 데리고 다시 키즈 카페로 갔어요. 네. 가가지고 이제 그 키즈 카페 사장님한테 저희 아이가 남의 거를 몰래 들고 나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 아들 들으라고.
근데 걔가 거기서 뭘 느꼈을지 진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얘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놓고 너 2번 다시 이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이분한테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제 아이가 잘못했다가 안 하겠다라고 말하고 물론 그 이후로는 제 기억으로는 어디 가서 이렇게 남의 물건을 들고 이런 짓은 한 적은 없어요. 네.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수치심을 막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걔한테 교육한 효과라면 참 슬프고요. 그게 아니라 제 아이가 뭔가 배우고 그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는 아이였다면 되게 감사한 일이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제 친구의 사례나 또 저의 사례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태연 선생님의 사례처럼 그 즉시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상황도 있는가 하면 제 친구와 저처럼 이거를 가서 굳이 이거 뭐 별건 아닌데 근데 애한테 화는 내놨고 이거 옳지 않다고 다 얘기했는데 이제 막 자기 중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라면 후자 가르치기 위해서 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저질렀었던 실수기도 하지만 너무 아이를 다그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르쳐주는 건 중요하지만 네. 굳이 그걸 그 아이가 막 수치스럽고 정말 중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면서 가르쳐줄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 그럴 만한 일이었을까?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로서 사실 너무 당황했고 너무 싫으니까 네. 사실 화가 난 거죠. 네, 그렇죠. 걱정되는 맞아요. 거죠. 걱정되고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왜요? 우리 태연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공감 능력이 장난 아니게 항상 지금 저를 공감해 주시는 거죠? 이게 그죠? 공감 능력이 몸에 뱄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감동했어요. 맞아요, 선생님. 그거였었어요. 네. 저는 다른 건 아니었었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조금 위로가 되네요. 네, 뭐 재현 쌤이랑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되어가네요. 네. 정말 보람이 느껴지고요. 뿌듯해요. 기쁘고. 맞아요. 엄마들은 지금 태연 선생님의 이 말이 되게 필요한 말일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위로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그것 맞습니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머지 그 순간 제가 했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좀 후회가 되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순간은 엄마도 모르고 애도 모르고 나중에 그쵸? 이제 시간이 지나가야 엄마가 날 사랑해서 그랬구나. 네. 그렇게 결국 우리가 되죠.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네. 사실 이걸 들으면서도 어떤 어머니께서는 그 순간 그게 어떻게 돼? 뭐 재현 선생님도 못했는데 뭐 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좋아요. 네. 네, 좋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우리가 후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이게 또 반복이 될 때는 우리가 좀 다른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저라면 사실 제 아이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상력으로 그때 돌아가서 그 키즈카페 그 사건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까지 길에 서서 아이한테 그 모욕적인 방식으로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좀 새롭게 한번 얘기해 본다면 우선은 그걸 봤을 때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갖고 왔지 훔쳤지 이런 말보다는 엄마가 알기로는 그게 네 물건이 아닌데 왜 그게 네 손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묻겠어요. 그리고 뻔한 대답이고 어쩌면 거짓말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어요. 네. 그런 다음에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 주웠을 수도 있고 다른 누가 너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네 물건이 맞니? 그리고 그 아이가 줬다 치더라도 그 아이 물건인 건 확인했니? 왜 걔도 주워서 줬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키즈 카페에서 갖고 나온 거라면 이 주인이 누군지 엄마랑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 가서 돌려주고 오자. 다른 사람의 물건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거야. 엄마랑 같이 가서 다시 회복, 다시 행동하고 돌아오자. 가르쳐주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는 길에 어쩌면 아이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엄마 내가 나쁜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누구나 갖고 싶으면 그게 이렇게 갖고 오고 싶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반복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다른 누군가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네. 소중한 걸 수도 있어. 그리고 거기에 같이 쓰는 물건은
다른 친구들도 갖고 놀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다른 모두가 사용하는 것들은 그 자리에 놔주는 거야. 재밌게 놀더라도 또 그게 갖고 싶으면 또 가서 놀면 돼라고 좀 알려주면 어땠을까. 맞아요. 사실 애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대부분은 몰라서 남의 그래요. 거고 뭐 내 건데 내가 남의 걸 갖고 왔다. 어른과 같지 않고 몰라서 그쵸.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의 것과 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가르쳐 줄 수 있는 네. 기회인데 우리가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네네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거 이런 생각이 왜 나는 거죠? 왜요? 참 이거 안 나야 내가 그냥 넘어갈 텐데 제가 사실은 중1 때 물건을 한번 훔친 적이 있어요. 사실 중1이면 알만한 나이인데 네네. 제가 중1 때 그 뉴코아 백화점 서울의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이 그 있었어요. 리본 크게 그렇죠. 붙인데. 지금 네. 킴스 클럽으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 위에가 서점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랑 그냥 거기를 갔다가 제 친구랑 갑자기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야 우리 한번 책 가져가 볼까? 하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책을 훔쳤어요. 열심히 담고 있는데 한 책도 훔치고 저쪽 가서 또 다른 것도 한번 가방에 넣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 두 사람이 오더니 뒷덜미를 팍 잡는 거예요. 이 자식들 따라와.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창고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갔더니 그 당시에 타자기가 요즘엔 컴퓨터인데 그땐 타자기가 네네네. 있었는데 둘이 앉아 하시더니 너 어디 학교야? 하면서 타자기에 탁탁탁 제가 타자기 두들기는 소리 들으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탁탁탁탁 두들기면서 이름 뭐야? 학교 어디야? 얘기할 때마다 막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고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제 친구는 그냥 가만히 약간 이렇게 띠꺼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표정으로 될 대로 되라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제가 손을 싹싹 비비면서 잘못했다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그때 아저씨가 그때 저희한테 했었던 말들. 그 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주인은 따로 있다. 남의 물건에 손대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너가 반성을 진짜 반성하는 거라면 아저씨가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너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네가 여기서 쓰고 그걸 아저씨가 받으면 읽어보고 용서해 줄지 결정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아까 네.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알아요.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알았어요. 근데 왜 했는가를 생각했더니 굉장히 뭔가 정서적으로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딱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은 네.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 충분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반복한다면 걔 마음이 관심. 어떨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관심의 표현, 관심 받고 싶다는 표현이 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 순간 굉장히 두려웠었고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겁이 많이 나 있었는데 그 후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때 분명히 그 아저씨께서 잘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너가 쓴 걸 보고 아저씨가 결정할게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때 쓰면서 이걸 잘못 쓴다면 그러니까는 제대로 쓰지 못하면 학교에 바로 그냥 가겠구나.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겠구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아저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동안 경찰차만 보면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네, 상당히 네. 수치스러운 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받지는 못했지만 배우기는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공감도 있었다면 왜 가져갔는지 얘기해 볼 수 있겠니? 이게 필요했니? 아니면 갖고 싶었니? 사실 필요하지도 않고 갖고 싶지도 않았어. 공부도 못했는데 무슨 책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냥 한번 네, 그랬는데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공감받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드네요. 네. 근데 그 역할은 제3자 사회 그분한테 기대할 건 아닐 거고요. 네. 부모님한테 좀 기대할 일이죠. 네. 네. 그때 왜 그러신 거예요? 허전해서? 그때 뭔가 항상 불안하고 허전한 정서적인 제 상황이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가 가장 저희 이제 가정 생활에서 힘들었었거든요. 네. 부모님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방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들이라면
아까 혜윤이나 또 제 아이나 제 친구의 아이는 좀 몰라서 그랬던 거에 가깝고요. 네. 알았는데도 내 아이가 그런다면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원인이 뭘까? 얘가 뭔가 관심을 받고 싶었나? 사랑이 좀 더 필요한가? 나한테 좀 돌봄을 더 많이 받고 싶었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알려준다면 어떨까? 네. 이해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행동에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많은 걸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네,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 심심하게 그 뉴코아 백화점 그 서점 아저씨 그 몇 년도인지 제가 중1 때니까 거의 90년대 초거나 뭐 이렇겠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잘 커서 네. 책을 내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제가 지금 보면 네. 그렇게 중1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뭐 이렇게 삐뚤게 자라진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른 또 주워 담으시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책임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 내 아이한테 옳고 그른 것만을 가르쳐주는 곳은 많아요. 학교도 많고 책도 많고 주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 엄마의 역할은 옳고 그른 걸 좀 넘어서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선 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려는 어떤 태도, 마음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선가 뭔가를 집어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난 거야? 너 이거 남의 거 갖고 왔지? 너 이거 나쁜 짓인 거 알아 몰라가 아니라 이건 엄마가 사준 게 아닌데 네 물건이 아닌데 엄마가 알기론 이게 왜 너한테 있는지 얘기해 볼래? 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들으세요. 네,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변명이고 거짓말 같아도 우리가 한번 끝까지 들어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 네가 갖고 싶었고 너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 네 게 아니라 떨어진 걸 그냥 주워왔다는 얘기지. 반복해 준 후에 다 듣고 그래도 이건 옳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중요해. 가서 돌려주고 오자. 그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르쳐 주세요. 다시는 이게 반복돼서는 안 돼. 다음번엔 갖고 싶더라도 네 게 아니면 참아야 되는 거야. 네. 그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이 혼나고 뭔가 두려운 가운데 배우는 것보다도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우리 엄마가 날 이해하고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잘 배워갈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이걸 바라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다른 데서 뭔가를 집어왔다. 그러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가르쳐 주시고 네. 만약에 알고서도 그랬다면 그 네.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는 네. 그런 연결되는 대화를 네,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해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젠쌤의 또 나 자신의 또 과거를 또 돌아보고 네. 또 한 사람을 이해하는 네. 우리 아이들 아, 이해하는. 우리 엄마들도 이거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솔직하게 뭐 그러니까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갑자기 억울하네. 자,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네. 남의 물건을 이렇게 쓱 갖고 오고 싶었거나, 다 그런 충동이 있죠. 네, 그리고 갖고 왔거나, 그래서 아니, 뭐, 혼났거나 혹은 안 걸렸거나. 솔직히 비행기에서 담요 안 갖고 온 사람. 그러게요. 그거 원래 갖고 오면 안 돼요. 제 승무원 그러니까요. 출신이잖아요. 네, 어떤 뭐. 분은요, 그거 계집 바닥으로 쓰시고요, 유모차 막 깔개로 쓰시고 이러는데 네. 그거 사실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그거 안 갖고 가면 게 바본 줄 알았거든요. 모르셔서 이제 한 네, 거죠. 네, 네. 만약에 몰라서 했는데 어머,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러세요? 갖고 아니, 가는 아니 이거 애엄마가 아닌가요? 이렇게 네. 행동하시면 도대체 네. 제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지금? 아니, 거의 뭐 연기 수준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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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그럴 때는 이게 저희 계속 사용되는 건데 혹시 몰라서 가져가셨나요? 라고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렇죠. 라고 하면 그랬어요? 죄송해요, 몰랐네요. 저다 하고 갖고 줄 수 가는 있죠.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이거 한 번 쓴 거 안 사람들이 빨아갖고 막 가져가니까. 왜 집에 가서 빨아갖고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다면 네. 가르침도 결국 도와주는 거의 하나의 종류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있었나. 나는 그때 어떤 식으로 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았을까. 네. 그리고 우리들 아이들한테도 아까의 방식처럼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이번 감사합니다. 한 주도 네. 또 행복하시고요. 아이들과 또 엄마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네, 우리 다음 또 주에 추석 봬요. 끝나고 다음 네.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